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나 팀장의 실무회계 책자 출간을 위한 원고 작성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회계의 시작인 분계에 대해 기존 교과서와 다른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회계 교재와 유튜브 회계 강의들을 들어보면 회계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회계 처리란 회사의 거래를 기록하는 것인데 거래에는 8요소가 있어서 이에 따라 분계를 한다. 즉 거래의 8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이 있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며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인데 이익은 자본이니까 비용을 왼쪽으로 옮겨서 다시 쓰면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수익이 된다. 회계 처리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적는데 자산과 비용은 왼쪽에 부채와 수익은 오른쪽에 적는다.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저는 그냥 답답합니다. 물론 이 설명은 틀린 것도 아니고 회계는 위 등식에 따라 돌아가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핵심을 처음에 설명하는 것을 빠뜨리고 위 복잡한 공식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가슴이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에 대한 기록입니다.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씁니다. 회계는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쓴 돈을 기록하고 번 돈을 기록합니다. 즉,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기록합니다. 아주 오래전 옛날 회계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매일매일 현금이 들어오면 플러스로 기록을 하고 현금이 나가면 마이너스로 기록을 했습니다. 현금이 들어온 원인과 나간 원인을 설명으로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현금 하나만을 기록한다고 하여 단식북이라고 합니다. 단식북이는 현금의 입출금과 특정 시점에 얼마의 현금이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현금의 유입 원인과 지출 원인을 유형별로 요약할 수가 없으므로 나중에 이를 파악하여 재무제표 및 공시보고서를 작성하기에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단식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 금액만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금이 들어온 원인과 나간 원인을 그 옆에 한 단어로 써주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즉, 현금의 입출금과 그 원인을 양쪽에 각각 써주는 것입니다. 현금이 들어오면 왼쪽에 적고 반대편인 오른쪽에는 그 원인을 적었습니다. 현금이 나가면 오른쪽에 적고 반대편에 원인을 적었습니다.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씁니다. 토지, 공장 건물,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원재료, 상품도 구입합니다. 이러한 자원을 사용해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 급여, 운반비, 전력비 등도 지출해야 합니다. 파란색 그룹과 노란색 그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래 노란색은 돈을 지급하고 취득하면 즉시 소비된다는 것이고 위의 파란색은 미래에 소비되거나 지금부터 미래까지 장기간 소비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하자마자 즉시 소비되는 것을 비용이라고 하고 미래에 소비되는 것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산도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소비되지 않지만 결국은 미래에 소비가 됩니다. 즉, 소비가 되므로 비용입니다. 따라서 자산은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시점에는 소비가 되지 않으므로 자산으로 기록하지만 취득 이후 소비가 되는 기간 동안 이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자산을 사고 비용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돈은 언제 지급할까요? 거래 발생 시 즉시 지급하거나 또는 후불 또는 선불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현금 지급 조건에서 비용 발생 거래는 언제 회계 처리할까요? 간단합니다. 거래가 발생했을 때 거래를 기록하고 현금이 나갈 때 현금 지급을 기록합니다. 거래 발생 시 왼쪽에 운반비
라고 비용을 기록하고 현금이 나가면 오른쪽에 현금이라고 기록합니다. 후불 조건이어도 현금 지급할 때 운반비라는 비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발생 시 왼쪽에 운반비를 기록하며 현금이 안 나갔으므로 오른쪽에 미지급 비용을 적습니다. 현금 지급 시에 미지급 비용을 왼쪽에 써서 감소시키며 오른쪽에 현금을 적습니다. 선불 조건이어도 현금 지급할 때 운반비라는 비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발생 시에 운반비를 기록해야 합니다. 거래 발생 전에 현금을 지급하면 왼쪽에 선급 비용이라고 적고 오른쪽에 현금을 적습니다. 즉 선불 조건이든 후불 조건이든 상관없이 운송 서비스라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비용을 기록합니다. 비용 거래가 아닌 자산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기록하고 현금이 나갈 때 현금 지급을 기록합니다. 선불 조건이든 후불 조건이든 상관없이 기계장치를 구매하여 회사에 인도가 될 때 왼쪽에 자산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기록하는 것을 회계 처리한다 라고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나누어 기록하므로 분계한다 라고 하며 회계 처리할 때 작성하는 양식을 전표라고 부르므로 전표 친다 라고도 합니다. 분계할 때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자산, 비용 등의 성격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그 바로 옆에 금액을 적는데 이 한 단어를 계정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분계할 때 왼쪽 금액 합계는 오른쪽 합계와 반드시 같습니다. 회사가 돈을 써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왼쪽에 들어온 현금을 적고 그 반대편인 오른쪽에 현금이 들어온 원인, 즉 수익이라고 적습니다. 현금 유입이 수익이 아닌 예외가 있는데 차입거래입니다. 차입을 하여 현금이 들어오면 왼쪽에 현금을 기록하지만 오른쪽에는 수익 대신에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이므로 차입금이라고 기재합니다. 상환 시 차입금을 왼쪽에 기재하여 감소시킵니다. 거래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기록하고 현금이 나갈 때 현금 지급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거래는 언제 발생할까요? 기계장치 비품과 같은 재화의 경우 거래 발생 시기는 간단합니다. 인도 시점에 거래가 발생하며 실무적으로도 인도 시점에 재화의 구매를 기록하면 됩니다. 근로의 제공, 운송, 건물 임대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 거래 발생 시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로는 매일매일 발생하며 운송은 운송이 이루어진 특정 시점에 발생하며 건물 임대의 경우 매일 발생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거래가 매일매일 발생한다고 해서 매일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30만 명의 회계 팀원들은 매일매일 야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경우 운송 서비스와 같이 개별 건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동질적인 서비스가 매일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한 달 단위로 집계하여 매월 말일에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회계 처리할 때는 거래의 금액을 기록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외부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청구서가 있으나 급여 같은 종업원과의 거래 등은 외부 청구서가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품위를 작성하여 경영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표 작성 절차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한 달 주기로 결산을 합니다. 매월 말일이 되면 한 달 동안 발생한 거래를 월 중에 개별 건별로 발생한 거래와 한 달 단위로 모아서 정산하는 거래로 구분하여 파악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지출 증빙을 작성합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 현금 지급 증빙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현금 지급 조건을 파악합니다. 거래 발생 시 즉시 지급, 후불, 선불 등이 있을 것입니다. 현금 지급 거래 전표를 작성하는 절차는 딱 두 단계로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는 거래가 발생하면
구매한 것이 즉시 소비되는지 아니면 미래에 소비되는지를 파악합니다. 당월에 소비되면 차변의 비용으로, 미래에 소비되면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2단계로 현금이 지급되면 대변에 현금을 기록합니다. 선불이면 선급금을, 후불이면 미지급금을 기록합니다. 비용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종류별로 적절하게 한 단어로 차변의 비용을 기재합니다. 후불일 경우 미지급 비용으로 대변의 부채를 기록하되 퇴직급여, 법인세 비용과 같이 주요 비용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충당금, 미지급 법인세 등 별도의 과목으로 기재합니다. 자산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종류별로 적절하게 한 단어로 차변의 자산을 기재합니다. 후불일 경우 미지급금으로 대변의 부채를 기록하되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매입채무라는 별도의 과목으로 기재합니다. 비용 종류별로 각각의 부채로 기록된 것은 추후 현금 지급 시 차변에 기재하여 부채를 감소시키고 대변에 현금 지급을 기록합니다. 자산에 대해서도 종류별로 각각의 부채로 기록된 것이 추후 현금 지급될 때 차변에 기재하여 부채를 감소시키고 대변에 현금 지급을 기재합니다. 현금을 수령하는 거래는 현금을 지급하는 거래와 방향이 정확히 반대이므로 왼쪽 차변과 오른쪽 대변에 기록하는 방향만 반대일 뿐 기록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현금을 수령하는 거래이므로 수익입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인도하여 수익거래가 발생하면 대변에 매출, 수익을 기록합니다. 현금을 수령하면 차변에 현금을 기록하되 후불이면 매출 채권 자산을 기록하고 추후에 현금으로 회수 시 대변에 기록하여 매출 채권 감소를 기록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해 분기하는 것을 다 모으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회계의 처음 출발점은 항상 거래를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와 현금이 나가는 거래로 나누는 것입니다. 현금이 들어오면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수익을 기재하고 현금이 나가면 오른쪽에 쓰고 왼쪽에 비용 또는 자산을 씁니다. 정상적인 경우 회사가 이익이 나야 하는데 이익이 나기 위해서는 현금 수입이 현금 지출보다 커야 합니다. 분계를 회계 시스템인 SAP 시스템 등에 입력을 할 때는 현금 유입거래, 현금 유출거래, 건별로 입력하지만 시스템에서 이를 집계할 때는 비슷한 성격별로 재배열을 합니다. 현금과 관련된 채권 채무를 위에 배열하고 수입과 비용을 아래에 배열하기 위해서 대변 쪽의 수익을 밑으로, 현금을 위로 옮깁니다. 이익이 나는 회사이므로 들어온 현금이 기록된 왼쪽 차변이 나간 현금을 기록한 오른쪽 현금보다 큽니다. 양쪽의 차이가 이익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 기준 수익에서 현금 기준 비용을 차감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현대 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현금이 지급되었으나 미래의 비용인 자산은 아래 비용 그룹이 아니라 그 위에 자산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현금을 수령하였으나 미래의 수익인 선수 수익도 수익 그룹이 아니라 부채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왼쪽 자산은 미래에 사용 가능한 자원 금액이며 오른쪽 부채는 미래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만이 순수한 재거입니다. 이를 자기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금액은 이미 발생이 완료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 금액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회계 처리하고 전부 모은 후 재배열하여 자산, 부채 및 자기자본으로 표시한 보고서를 대차대조표 BS라고 하며
수익과 비용을 모두 표시한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나 팀장의 실무에게 교재 출간 원고 일장, 전표 작성, 분계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